컴포넌트 중에서 여기 가이드 5번 화면에 있는 컴포넌트 한번 볼게요.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거하고 멀티 콤보라고 쓰여져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똑같은데 엑사크로 N인데 조금 지금 보고 계시는 버전보다는 조금 오래된 버전에서 이제 만든 N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버전에서 오픈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본 교육에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 툴을 오픈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현재 보고 계시는 툴을 오픈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보시다시피 뭐가 조금 다르냐?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여기 메뉴 영역에 아이콘을 조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여기 네모에 깡통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콘이. 그런데 지금 현재 버전에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했었던 우리 기본 교육 때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두 개 더 있어. 얘네들은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랑 멀티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예요. 이거는 제 이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그쯤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컴포넌트가 새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에서는 요게 이제 디폴트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요거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디자인이 없으니까 나한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보시다시피 어떻게 생긴 건지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프로젝트는 멀티 콤보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게 디폴트로 분명히 나중 버전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파일 업로드, 파일 다운로드를 봤던 것처럼 보시다시피 또 컴포넌트가 정의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불러내야 돼요. 이거 불러내야지 우리가 얘네들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에서 누구를 멀티 콤보하고 체크박스 셋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현재 버전에서 바로 프로젝트 만드시면 요거까지 디폴트예요. 얘네 두 개까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야지 그나마 이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보여줘야지 이제 컴포넌트 확인됩니다. 두 개가 새롭게 이제 추가된 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인데 우선 체크박스 셋이나 그 다음에 멀티 콤보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현재 보시다시피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생겨져 있는 컴포넌트냐면 가이드를 보면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체크박스처럼 생긴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라디오는 항목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게 라디오입니다. 체크박스 셋은 저렇게 말 그대로 똑같이 항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복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고 멀티 콤보는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콤보 알죠? 드랍 버튼 누르면 리스트 나오고 선택한 거 편집창에 보여주는 거 항목 하나를 멀티 콤보는 말 그대로 항목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멀티 콤보예요. 그래서
체크박스 셋이나 멀티콤보나 둘 다 요것만 가지고는 또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똑같아요. 내가 드래그해서 그린 그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바인딩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도 이제 컬럼이 있죠. 근데 컬럼이 우리가 이제 봤던 거는 코드 컬럼, 데이트 컬럼 두 개였는데 얘는 필요한 컬럼이 코드, 데이터, 리드 온리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셋을 제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음, 데이터셋에다가 필요한 컬럼 코드, 데이터, 리드 온리 이렇게 이제 한번 넣어 볼게요. 코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똑같아요. 누구냐? 지난 다른 컴포넌트에서 코드 값 봤던 거 겹치지 않게 넘버링으로 채우면 되는 거 이게 코드예요. 데이터 컬럼은 똑같아요. 내가 화면에서 봐야 되는 항목들 똑같습니다. 데이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거는 누구예요? 리드온이죠. 리드온. 리드온이는 뭐냐? 선택을 하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아예 선택을 못하게 비활성화 되어져 있는 상태로 노출돼야 되는 거. 그래서 안 건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다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리드온리 상태로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리드온리라고 하는 게 아니냐 맞냐 아니냐죠. 그렇죠?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리드온리에는 어떻게 1의 값을 주시면 돼요. 리드온리 상태로 내가 이 항목을 보겠다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전에 제가 데이터셋을 조금 데이터 값을 보기 조금 유연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배에다가 과일 이름 배에다가 제가 리드온리의 1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바인딩을 하면 어떻게 보일 거냐? 코드끼리 데이터끼리 그다음에 리드온리 값 컬럼을 맞춰줘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음. 배만 보이십니까? 디자인이 다른 것. 그리고 당연히 실행했을 때 저 녀석은 선택이 안 되겠죠. 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클릭하시는데 이거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클릭이 가능한 거. 요게 체크박스 세트인데 요거 마찬가지로 배치가 만약에 이제 이만큼 크게 못 해가지고 한 줄에 안 되면 똑같이 사용하는 게 컬럼하고 로우 카운트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두 줄로 보고 싶다? 그러면 행이죠. 로우 카운트를 제가 2로.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표현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박스 셋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사용을 하실 테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체크박스하고 다르게 바인딩이 필요하다. 멀티콤보도 마찬가지. 멀티콤보도 필요한 컬럼이 뭐가 있느냐 봤더니 위에 체크박스 셋하고 필요한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얘도 그냥 써도 되겠죠. 항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두 녀석한테 다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멀티콤보는 콤보하고 다르게 항목들 앞에 뭐가 있느냐 눌렀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체크박스가.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바나나하고 키위를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선택한 대로 이렇게 창에 보이겠죠. 원래 그냥 콤보는 목록들에서 선택하는 것을 그냥 보여줬다면 멀티 콤보는 여러 개. 그런데 아까 가이드에 봤더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예죠, 예. 가이드에서 그냥 항목들이 보여지는 거. 그런데 가이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셀렉트 올. 아마 전체 다 한 번에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저 셀렉트 올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안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셀렉트 올의 기능을 쓸 거고 디자인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요거 걸러주세요. 셀렉트 올. 그러면 요런 속성이 존재합니다. 쇼 셀렉트 올 체크 박스. 전체를 선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디폴트로 노출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크박스 all이라고 하는 요거를 쇼 보겠다 true로 변경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녀석은 처음부터 그냥 보여줬던 항목들만 체크박스 형태로 나타난다면 밑에는 이게 체크박스 all. 요거 디자인을 밑에 있는 거랑 달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럼 맵을 한번 봐볼까요? 얘네들 디자인 맵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맵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 조금 갑니다. 내가 이 맵에서 체크박스 셀렉트 올 체크박스 이게 뭘 의미하는 차이든지 짐작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한 항목을 나한테 이제 당연히 텍스트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냥 디폴트예요. 내가 선택한 것들이 뭔지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몇 개가 선택됐다. 이런 식으로 그 카운트 수만 보여주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타입하고 에디트 타입. 자, 요거 두 속성을 조금 볼 거예요. 에디트 타입이라는 게 디폴트가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선택한 항목을 화면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그 목록의 텍스트로 노출하는 거 요게 이제 텍스트 속성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텍스트가 아니라 요거 여기 마지막에 카운트로 하면 보이십니까? 이게 선택된 게 항목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선택됐다라고 하는 텍스트에 요게 값을 보여주는 거. 요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 화면에서 나오는 창을 보겠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선택한 항목을 노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은 좀 전에 봤던 에디트 타입에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어떤 속성이냐? 에디트 타입의 누구의 속성이냐면 얘는요. 태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그. 멀티 태그 요거를 바꿀게요. 멀티 태그 대신에 컴포넌트 크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멀티 태그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선택한 항목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태그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게 안 볼 거야. 요거 X 다 이게 구현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요거죠. 드랍 버튼. 우리가 드랍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높이의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태그의 형태를 보려면 컴포넌트 멀티 콤보 자체를 조금 높게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 높게 그린 거의 정사각형으로 드랍 버튼을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그래서 이때는 디자인을 위해서 조금 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 사이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줄에 입력되는 컴포넌트를 내가 높이를 우리는 30으로 할 거다. 그러면 그 30의 바운다리만큼만 차지하게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더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한 줄처럼 그만큼의 너비를 좀 조절해가지고 같은 위치에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이육 속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태그의 형식이 멀티가 지금 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싱글이 있어요. 싱글 태그. 얘는 어떤 차이냐면 멀티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항목을 계속 여러 줄로 나한테 노출해서 보여주는 게 멀티고요. 싱글 태그는 무가 스크롤이 생기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어지게 보여주는 거. 말 그대로 한 줄. 그런 차이가 있는 게 멀티하고 싱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콤보도 그런 게 있죠. 내가 드랍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가 다 펼쳐지고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걸러주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다 나타나지 말고 내가 시작하는 뭐 알파벳 쓰면 알파벳, 한글이면 한글, 항목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그것만 좀 걸러가지고 나한테 리스트를 보여주는 경우.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떤 항목을 쓸 건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트 타임 말고 밑에 타입 속성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드랍다운이에요. 드랍 버튼 누르면 리스트 펼쳐져서 내가 선택한 거 그냥 창에다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서치나 필터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거를 걸러서 볼 거냐라고 하는 그 걸러서 봐야 되는 그걸 입력할 편집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다 맵 보시면 돼요. 부분으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썼으니까 제가 바나나 다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그거로만 된 거 걸러주겠죠. 그래서 그 편집창이 이렇게 조금 더 다른 디자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항목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보여지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슬레이스로 본다거나 다른 형태의 콤마도 너무 또 다닥다닥 애들이 붙어 있지 않고 항목끼리 조금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요런 거로 볼 때는 타입 바로 위에 있는 거. 텍스트 세퍼레이터. 제가 하나 스페이스를 띄고 슬래시 주고 스페이스를 하나 더 띄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제 선택한 항목이 슬래시 기준으로 앞뒤로 떨어져서 보여지겠죠. 이런 식, 이런 것도 내가 디자인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콤보에서 기본적으로 바인딩은 우선 돼야 돼. 바인딩 돼야지 그 다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에디트 타입 그 다음에 타입 전체로 셀렉트 올을 볼 건지 쇼 셀렉트 올 체크박스 그런 몇 가지의 속성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가 디자인 표현한 거 다 체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구조는 똑같아요. 맵 보셔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거, 참, 요거 태그의 형태들로 나타났을 때의 그러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면 요거 태그 버튼이라고 하는 게 해서 X 불러줬던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위에 이미지에 보면 같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태그 버튼.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변경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어디까지 어디로 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맵하고 이미지 보시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체크박스 셋과 멀티 콤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또 우리가 바인딩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바인딩의 연장으로 이 두 개 컴포넌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탭을 할 겁니다. 탭. 우리가 탭 컴포넌트가 어제 구조만 할 때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지금 할 건데 이거는 왜 어제 못했냐면 구조가 막 되게 복잡하고 그런 컴포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써야 될지 기능이 어렵고 아니에요.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언제 내가 뭐 어떤 형태로 쓸지 이런 건 아주 명확하죠. 근데 우리 탭 컴포넌트 아이콘은 여기 캘린더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리면 탭 페이지 1, 탭 페이지 2 하는 이렇게 이제 버튼이 두 개 붙어져 있는 녀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탭은요, 요거 자체를 내가 우선 좀 편집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바꿔서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첫 번째로 접근할 거고, 두 번째는 차일드예요. 무슨 말이냐? 얘도 뭐 당연히 차일드가 있고, 뭐 내 눈에 바로바로 보여지는 차일드도 있고, 그런데 버튼에 관련된 차일드가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숨기고 있어요. 우리 캘린더에서 이어스핀, 먼스 스핀 눌러야지, 스태틱 눌러야지 스핀으로 바뀌는 것처럼 얘들도 뭔가 장치를 해야지 이런 차일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말하지만 차일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계속 보이면요. 그거 누락되거나 디자인을 내가 깜빡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 감추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일드를 명확하게 또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화면에서 같이 속성을 건드리거나 자체를 편집할 때 메뉴로 접근하거나 이런 거를 함께 보셔야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단순히 테마 작성하면서 구조만 볼 때 안 하고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지금 현재 두 개만 들고 있는 거에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를 접근해 보면 화면에서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어떻게 우클릭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탭은요. 탭 페이지 2, 탭 페이지 1 이렇게 하는 버튼하고 그 다음에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페이지의 내용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탭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애드 탭 페이지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계속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6개까지만 하고 다 됐으면은 엑시트 나가시면 돼요. 그랬더니 분명히 처음에 드래그해서 그릴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녀석이 나타나죠. 우리가 드래그해서 그린 컴포넌트의 너비는 한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페이지를 보겠다고 추가를 하니까 얘는 다 보여줄 영역은 없고 가지고 있고 하니까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 저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이렇게 사실 탭 컴포넌트의 구성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맵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탭은요. 그냥 컴포넌트가 아니라 스크롤이 시스템 컴포넌트였다면 탭은 컨테이너 컴포넌트. 생긴 걸로 이름을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탭이 기본적으로 여기 버튼, 그쵸? 1, 2, 그리고 눌렀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페이지, 그리고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탭의 구성이다. 그런데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이 사실 이렇게 페이지가 오버되도록 많이 추가해가지고 보시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이드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 모르면 우리가 또 찾아갈 수가 없는 이런 게 여기 왜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디자인도 누락되면 안 되고 퍼블리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의미하는 게 그거다. 그런데 사실 저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 여기 한 줄 영역에다가 다 못 보여주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버튼이 한 줄이 안 되면 두 줄로 보여주고 두 줄이 안 되면 세 줄로 보여주고 이렇게 다단으로 내가 버튼을 보여주게 디자인을 한다. 그렇다고 사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 프로젝트에서.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사용자가 구현이 돼가지고 계속 추가해서 두 줄이 된 다음에 내가 기다렸다가 디자인을 확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두 줄 됐을 때, 세 줄 됐을 때 결과만 우선 보면 됩니다. 그거는 탭이 가지고 있는 속성, 여기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에서 확인할 건데 탭은 저 어피런스 그룹에 있는 속성 거의 대부분 한 2개 빼고 다 우리가 만져볼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그 디자인을 변경하고 확인할 때 필요한 속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속성도 많아서 우리가 어제 구조만 봤을 때 안 보고 오늘 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여러 줄로 다단으로 보고 싶다. 그런 거는 어플런스 그룹에 여기 멀티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멀티라인이 디폴트가 펄스인데 요거 트루로 변경하면 한 줄이 안 되면 두 줄로 되고 두 줄이 안 되면 세 줄로 되고 이런 식으로 다단으로 변경된 결과를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막 오버되도록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아야 한두 개 추가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탭을 보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탭의 버튼 요 크기는요. 글자 크기, 글자 길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탭 페이지 1, 2, 3, 4 글자 길이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글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조금 보기 편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막 간격도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원래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디자인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요건 그냥 보세요. 어제 프로젝트에 제가 조금 작업해놨어요. 요거로 보면 이래요. 진짜로 글자 크기 높이만큼, 글자 길이만큼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원래는. 근데 글자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너무 애들이 영역에 빽빽하게 보이는 거 이거는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자 길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니, 어느 정도는 얘들이 옆에 공간이 있어서 텍스트가 이렇게 빽빽하게 안 보이게 보고 싶다. 그러면 저 버튼에다가 누구 주는 거예요? 여백 추가할 거니까 패딩. 여기도 또 패딩입니다. 그래서 이 탭 컴포넌트에 누구를 패딩 값을 줘가지고 저 버튼에다가 탭의 저 버튼에다가 제가 패딩을요 사방으로 한 5픽셀 정도 줘볼까요? 그러면 글자 길이에 따라서 너비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달라진 너비들에서 여백을 조금 줘가지고 아까보다는 그래도 보기 편하게 조금 조절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디폴트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왜? 글자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글자 길이를 달리 좀 해봅시다. 텍스트를 변경할 건데 우리가 텍스트 변경은 선택해가지고 텍스트 속성이나 아니면은 F1 F2 눌러가지고 요거 텍스트 활성화해서 변경하시라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어요. 그쵸? 텍스트 F2를 제가 계속 누르고 있고 텍스트 속성 찾는 데 없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 버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탭은 그걸 선택하면 걔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버튼들은 페이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그냥 뭉뚱그려서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 버튼 누구 바꾸라는 거야? 이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탭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페이지를 그럼 지금 현재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지금 디자인 쪽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냐? 탭 페이지 4에 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변경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바뀝니다. 근데 그 앞에도 변경하고자 하면 포커스가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add 탭 페이지, delete 탭 페이지 밑에 previous하고 next가 포커스를 화면에서 이동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는 몇 개 안 되지만 add previous하고 next로 한 개씩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저 1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밑에 또 go to 탭 페이지 이게 원하는 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글자 길이를 달리 했더니 말씀드렸던 거 기본적으로 탭 버튼의 크기는 글자 길이랑
패딩 값을 적용해가지고 버튼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버튼 크기를 바꿀 거예요. 만약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글자 길이에 따라서 탭 버튼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달라져도 돼요. 근데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냐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그린 탭의 너비에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맞춰줬으면. 빈 공간이 이렇게 남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늘어나서 딱 핏하게 맞아서 만약에 하나가 더 늘어나면 애들 좀 좁아져가지고 한 놈 더 생기는 거고 하나가 빠지면 더 이제 늘어나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우 결과를 딱 핏해서 내 눈앞에 보일 때 그런 것들은 다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피런스 그룹에 여기 두고 마지막에 탭 justify라고 있습니다. 요 속성이 디폴트 펄스인데 true로 되면 보시다시피 버튼이 너비에 맞게 맞춰서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면 좁아질 거고 삭제가 되면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에서는요. 탭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텍스트가 어떤 상황이냐? 5글자가 제일 긴 거예요. 5글자가 제일 길어가지고 나는 버튼의 크기가 그 5개로 다 똑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 길이하고 다 똑같이 버튼의 크기가 똑같이 정렬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2글자만 보이든 3글자만 보이든 상관이 없이 같은 크기로 다 버튼 크기를 잡아야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밸런스 그룹에 해당 속성이 존재합니다. 버튼, 하이트, 위드가 있어요. 버튼, 하이트, 위드. 그래서 내가 너비를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100으로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너비에 그 안에서 글자 길이가 2개만 보이고 3개만 보이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봤더니 이 속성창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이 버튼 크기인데 셀렉트 탭 버튼 하이트 위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거는 누구를 생각하면 간단하냐면 저희 도움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용 색인 검색 버튼 3개에서 제가 선택한 것만 높이가 조금 높은 거 보이시죠? 저런 디자인.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커스를 제가 이동해 볼게요. 넥사크로 N만 셀렉트 됐을 때 디자인에 높이를 좀 높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으로 셀렉트 버튼의 하이트 값을 높여줍니다.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결과는 나머지 3개는 지금 높이 그대로 있고 내가 선택한 넥사크로 N만 높이가 높은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죄다 움직이죠. 그렇죠? 죄다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는 기본적으로 패딩하고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크기에 대해서 임의로 건드린 값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진짜로 선택된 놈만 높게 해야겠는데 그렇다면 원래 높이는 얼마로 줄 건데 선택한 녀석은 이 높이로 가겠다. 이렇게 기본값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속성 이름만 보면 말 그대로 셀렉트 됐을 때 나는 얘만 이 높이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당연해요. 그런데 이 컴포넌트가 나한테 보여주는 디자인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속성 그러니까 패딩하고 길이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크기를 변경하는 뭔가의 값이 들어온다?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툴의 모습 다 지금 사실 체크박스 요거 탭이죠. 제가 화면들 열어가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마냥 이렇게 화면을 열 수가 없어서 저 어떻게 하느냐? 설명이 끝나면 웬만하면 그 화면들 이제 닫고 새로 오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려가지고 혹은 카피해가지고 보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뭐 X가 없어요.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탭 컴포넌트는 저런 클로즈하는 역할을 못하느냐? 보시다시피 이미지에 보면요.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버튼에 버튼 바운다리에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X 이미지 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뭐라고? 엑스트라 버튼. 빨간색 텍스트? 차일드겠죠. 그쵸?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일드로요. 저 엑스트라 버튼이라고 하는 클로즈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은 뭡니까? 아, 작성을 안 했나 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또 확인해 봅니다. 작업되어져 있는 테마에 가가지고 여기 탭 컴포넌트에 가서 저 엑스트라 버튼이 진짜로 없는 건지 확인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있어요.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에 분명히 작성을 해가지고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테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디자인을 스타일시트에다 작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바로 안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탭 컴포넌트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 어페런스 그룹에 우리가 지금 멀티 받고 셀렉트 사이즈 받고 그 밑에 있어요. 쇼 엑스트라. 저 엑스트라 버튼이 마냥 노출된 녀석이 아니었던 차일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일드 버튼 3개인데 처음부터 안 보여가지고 디자인할 때 누락되지 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넥스트하고 프리뷰 버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엑스트라 버튼입니다. 이거 툴로 바꿔줘야지 디자인이 돼 있을 때 요렇게 요런 사이즈로 요런 위치에 내가 잡았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 실행해가지고 저 클로즈 엑스트라 버튼 누른다고 하더라도 안 없어져요. 저거 자체는 구현해야 돼요. 저 탭의 엑스트라 버튼은 구현을 해야 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위치 크기에 들어왔는지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엑스트라 버튼의 쇼를 봤어요. 근데 그 밑에 봤더니 탭 버튼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또 있네요. 탭 버튼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나 또 아이콘 안 보이니까 아이콘이 작업이 안 돼 있나 봤더니 탭 버튼에 아이콘 눌러볼게요. 얘는요, 진짜 안 돼 있어요. 진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제가 넣어볼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아이콘을 넣어봅니다. 어떤 아이콘을 넣을 거냐? 이미지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너비가 20에 15짜리 사이즈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을요, 제가 아이콘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마에 있으니까 봤더니 얘도 쇼? 그쵸? 그러니까 아마 테마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엑스트라 버튼처럼 노출되는 녀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쇼 엑스트라 버튼 밑에 있는 요거 버튼 아이콘 요것도 true하고 false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옆에 노출된 건 좋은데 옆에 있는 텍스트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콘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겁니다. 아이콘 사이즈. 무슨 말이냐? 지금 컴포넌트에 제가 집어넣은 탭에 아이콘이 너비가 20이에요. 높이 상관없어요. 너비가 20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콘 사이즈에 예를 들어서 30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아이콘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게 되는 크기의 너비가 30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20은 누가 차지할 거예요? 이미지가 차지하겠죠. 아이콘의 너비가 20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은 어떻게 돼요? 공간으로 마치 여백을 준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이렇게 속성으로 그 여백의 값을 크기 자체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아이콘을 쓸 건데 이 사이즈 속성 값을 주기가 싫다?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방법이 아이콘이 이미 그 여백값만큼 빈 공간으로 들고 있는 상태로 애초에 자르는 겁니다. 아이콘 자체가 차지하는 영역이 35, 옆에 빈 공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속성을 써가지고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속성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속성 안 쓰고 이미지 자체로 그러한 같은 결과를 표현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상황에 맞춰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멀티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죠. 아이콘 밑에 갭. 갭은 제가 한 5 줘볼까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보이십니까? 간격 벌어지죠. 기본적으로는 보더까지가 내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의 보더가 붙는 모습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 얘 사이에 간격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떨어지지 않고 만나는데도 1픽셀로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렬할 때, 응? 인터벌 값 줄 때 0일 때는 붙고 플러스가 벌어지고 하나 겹치는 거 마이너스 생각하셔가지고 공종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벌어지기만 할 수 있어요. 갭은. 대신에 갭 밑에 보면 스타트 갭이 있어요. 스타트 갭. 자, 요거 컴포넌트 높이 아이콘 사이즈 했죠. 스타트 갭. 이거는 맨 앞에. 그러니까 이게 갭을 주면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부터 벌어지죠. 스타트 갭은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녀석의 간격. 뭐 이런 경우 조금 더 줘가지고 여기에 다른 컴포넌트 배치해서 어떠한 액션 들어가는 거 줄 수도 있으니까 종종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성도 존재한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화면도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얘도 탭이지만 형태가 얘네들도 탭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우리가 버튼의 위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하단에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똑같은 탭의 디자인을 다른 화면에서 쓸 건데 그때는 버튼이요. 얘들처럼 밑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이렇게 옮겨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속성 있어요. 누구? 마지막. 탭 포지션. 디폴트가 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왼쪽에 오른쪽에 둘 수도 있고 바텀에 둘 수도 있고 탭 포지션은 버튼의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탭은요. 실행을 해가지고 눌러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 그 연결되어져 있는 페이지에다가 뭐 그린 것도 없고 화면 연결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행해가지고 탭을 누른다 해도 페이지는 다 흰색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아마 교육을 누르든 넥사크로 N을 누르든 디자인을 누르든 다 그냥 똑같은 페이지가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포커스 가져 있는 여기 교육이라고 하는
탭 버튼의 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컴포넌트를 그냥 그려볼게요. 이거저거 한번 배치합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어디로? 넥사크로 N으로 움직여가지고 거기 페이지에다가는 화면을 연결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div 때 봤던 속성 URL. 그래서 뒤에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잠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교육 눌렀을 때는 제가 배치한 컴포넌트가 보여지겠죠. 그리고 N 누르면 연결한 화면이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 이럴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탭패드를 눌렀을 때 화면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연결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DIV처럼 템플릿을 만든다고 하면 결과는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사이즈 안 맞으니까 똑같이 사방으로 스크롤 생기는 거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라고 탭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속성이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 바꾸는 속성, 그리고 URL, 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 구조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속성을 조금 많이 봐야 돼서 지금 탭 컴포넌트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확인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찬찬히 눌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명 종료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례대로 또 넘어가서 가이드 6번 캘린더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